안녕하십니까. 양배경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법무사 보수가 법무사 보수표를 근거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는 주식회사 발기 설립으로 자본금은 1억 원, 발기인인 사내이사 1인과 발기인이 아닌 감사 1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주식회사이며 서울에 본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법무사 보수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발기 설립이란 발기인, 즉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집 설립보다 절차가 간이하여 대부분 이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에서는 세금, 즉 공과금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과금 부분은 법무사들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 고정값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법무사 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전체 수입료가 달라지므로 법무사 보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설명함으로써 법무사 보수가 법무사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모두를 합한 값이 법무사 보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본 보수를 법무사 보수표에 의해 산출해 보겠습니다. 본 사례의 사건은 법인 설립이므로 법무사 보수표 중 두 번째 항목인 상업, 법인 등기 사건의 보수란에서 1번 회사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등기 항목을 보시면 되고, 납입 출자금액에서 본 사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금액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 가액은 1억 원이 되고 이 구간이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밑으로 다양한 금액에 대한 구간이 나와 있고, 저는 본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해당 부분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즉 자본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보수는 31만 원에 5천만 원 초과금을 1만 분의 22로 곱한 금액을 합한 것이 됩니다. 즉 사례에서 자본금이 1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1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곱하기 1만 분의 22를 하면 11만 원이 나와 총 금액은 4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보수는 42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도 위 법인 설립 등기와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 가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기본 보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보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본 사례의 등기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산보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산보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파트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보수 및 비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기타 보수 및 비용에는 세부적으로 문서 작성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인간카드 발급 대행료, 교통비 및 일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수 및 비용의 세부 항목에서 문서 작성료는 법무사 보수표 9번째 항목 기타 대행 업무 보수란에 5번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에 해당하며 각 서류마다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발기 설립 시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등이 있으며 통상 3종류 이상의 서류를 작성하지만 3개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격 조정하여 3 곱하기 6해서 1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등록세 신고 대행료는 설립 등기 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행료로 2번 건당 4만원이 책정되었고 사례에서도 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인 인감카드 발급 대행료는 법인 설립 후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7번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 견적서에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및 일당을 10번 항목의 2번 일항 사망에 의해 1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 항목들을 모두 합한 80만원이 법무사 보수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위 금액을 전부 청구하느냐 또는 할인을 하느냐는 법무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법무사 보수 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법무사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인율을 적용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료를 40% 할인하게 되면 이처럼 기본료가 25만 2천원이 되고 총 비용은 5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들마다 이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 보수도 법무사마다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 1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무사가 법무사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무사 보수 차이는 할인율을 몇 프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 할인율은 법무사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A 법무사는 100만원을 견적했고 B 법무사는 80만원을 견적했다면 B 법무사가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여 견적을 낸 것이고 A 법무사가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견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상한액에서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 법무사와 상담하셨을 때 이 법무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 처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법무사의 견적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상황을 잘 말씀하시면서 할인을 요청해 보는 것도 법무사 선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법무사 보수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부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 법무사 보수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배경 법무사였습니다.